반짝반짝. 오늘의 이슈의 육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자, 우리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이제 굉장히 휴가는 아니죠. 네, 출장 갔다 오느라고 좀 쉬었는데 그래서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는 뭐냐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제 이준석 씨 그래서 네. 그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네요. 그죠? 네. 네. 이준석 씨가 이제 43.8%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나경원 씨가 이제 37.1%로 이제 당원 선거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져서 결국 떨어졌고, 이준석 씨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합산 점수 요 정도 나왔어요. 이게 근데 지금 나경원 씨가 그럼 당 내에서는 이겼다는 건가요? 당내에선 이겼어요. 합으로 보면. 근데 이제 합계를 이제 지금 7대3으로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졌고, 이제 근데 30% 비율이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이준석 씨가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 최종 합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82%로 1위로 당선되셨고, 그래서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58% 압도적인 지지율, 거의 2배 아닙니까? 28%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 2배가 넘는 거죠. 2배가 넘는 수치를 받아서 이제 됐고, 이제 선거인단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겼으나 여기 5만 표 정도 받았고 6만 표 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겼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원 그 지지도에선 이기고 저기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면서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가 당수가 됐어요. YS나 DJ보다 빠른 거예요. YS나 DJ가 당수가 됐을 때 40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0대 기술원이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치, 그 민주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왔다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지금 젊은 지도자들이 선출된 지가 좀 됐어요. 뭐 마크롱이라든지 지금 영국의 지금 총리라든지 뭐 캐나다도 총리죠. 캐나다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이 되고 있는 추세에 한국도 이제 올라타서 젊은 지도자가 이제 정치에 한 발 앞서 나오는, 이제 전면에 나오는 그 신호탄이 됐고요. 이 분들이 나오면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586 운동권들 오랫동안 이제 정치 리더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86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50대 86학번 요때가 이제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에서 그들이 이제 한 발 뒤로 퇴장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지, 이준석 씨가 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이준석 씨가 좀 잘 못하면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85년생. 네. 저랑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네네. 친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과학고를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하버드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 하버드 이제 공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들이 지금 또 우리가 이공계 트렌드를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 지혜도 있고 이런 친구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반페미 전쟁에 선두로 뛰어들면서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반페미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슈를 선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경원 씨하고 이제 뭐 그 누구야, 그 아저씨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주호영 네, 주호영 그 씨가 이제 패배로 돌아갔고,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가의 의의를 뒀다, 뭐 네. 이런 느낌이니까. 이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이미 약간 이 이준석 씨 라인으로 줄을 쓴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조경태 후보하고 색깔은 좀 비슷할 거예요.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씨도 그렇고 이 조경태 후보도 그렇고 중도를 지향한다는 게, 조경태 씨는 그 민주당에 있다 넘어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그쪽 당에 실망해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게 중도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좌측에 있다 우측으로 넘어온 분이기 때문에 우국단은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이나 정강상의 이런 문제들을 이준석 씨하고 궤를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토론회를 거의 뭐 몇 차까지 4차까지 했나 5차까지 했나 하면서 되게 늦게 많이 봤는데 네네. 초반에는 약간 조경태 후보가 뭐 본인의 어떤 주장도 좀 밝히는 것 같더니 그 후반에는 그냥 아예 그냥 이준석 후보가 잘한다, 이준석 후보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대놓고 몰고 다 가시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도 어느 정도 패배를 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여론조사 돌려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보는 걸 보면서 패배를 직감했는지 우리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대세가 어느 정도 기울었음을 본인이 알고 발언했건 모르고 발언을 했건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야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 이준석 씨가 되겠는데? 라는 처음에는 이준석 씨도 아마 참가에 의의를 두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뭐 자기가 보수정당 최초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뭐 30대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될 거다,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못해도 1, 2, 3위는 무조건 할 거다, 3위 안에는 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1위를 할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태어나서가 아니고 이제 이런 그 정치적으로다가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져서 이제 영선이잖아요. 영선이지 않습니까? 항상 2등 한 거죠. 그래서 영선이었는데 이번에 1등을 이제 할 거 일단 어떤 그 내부 조사로 그 자체 조사로 했을 때 이거 여론조사가 1등 여론조사 1등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본인도 어떤 정도 이제 자기의 정치 역량을 키워보자 정도였겠지. 무조건 여기에 나가서 내가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무조건 한다 이런 결사의 의지로 나오진 않았을 텐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좀 선정이 됐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승승장구해오던 인생에서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 원내대표 찍고 이제 당대표 가고 이러면서 어떤 거물 정치인으로 이제 당권을 지던 아니면 대권으로 가든 어떤 그런 길로 해서 원내대표 이후에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그 당대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또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에서 졌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좀 내상이 있지만 버틸만 했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나와보지도 못했어요. 서울시장에. 그리고 그 뒤에 또 당대표도 당내 선거에서 진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역량들이 이제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 재기를 어떻게 할까도 좀 관전 포인트고 나경원 씨가 이제 국민적으로 좀 비호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시지만 친일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에 대한 뭐 어떤 부정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하고 이제 다시 정치 일선으로 나올지를 좀 심기일전을 치러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네. 뭐 정치를 안 하셔도 근데 워낙 부자시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은 뭐 돈 때문에 정치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번에 그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너무 이준석 씨는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는데 나머지 다른 분들이 좀 본인의 어떤 확실한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저는 잘 안 보였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준석 끌어내리기를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차라리 그냥 본인의 어떤 소신을 밝히는 게 나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커스가 뭐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렇게 돼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상대방 공격하기 이러면서 아마도 상처뿐인 어떤 전쟁이 되지 않았었나. 이게 이제 그 나경원 후보나 우리 그 주호영 후보나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항상 선점한 전쟁을 한 거예요. 선점돼 있는 전쟁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정책 그 선거 전략으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유리해요. 내가 저쪽에 공격 들어오는 걸 방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주장할 것들은 이미 내 국민들이 내가 주장하는 바 다 아는데 뭐 내 색깔 다 아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방어전이 수성전이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했던 건 이슈 선점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혁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선점을 먼저 하는 바람에 사실은 영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장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게 벌판 전쟁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성이 무너진 거예요. 원래 6선, 5선들이 갖고 있는 그 성 안으로 이준석이 공격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야 전쟁처럼 됨으로써 사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어젠다를 누가 꺼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젠더 이슈를 꺼내왔으면 나경원 후보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꺼내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이슈 선점을 다시 한번 해나가면서 이걸 부딪혔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 이슈는 내 거니까 내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상대방 이슈 선점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계속 말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얘기해도 나오는 건 이준석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슈 선점에서 실패한 거. 그 다음에 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당심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약간 방심을 하지 않았나. 네,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다가 나경원 후보가 출마하면서 둘이 또 사이가 안 좋대요. 일각에서는 둘이 이제 약간 이준석 견제 심리로 표를 합쳐지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둘이 합쳤으면 이겼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안 합쳐진 게 주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은 싫다. 차라리 준석이가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또 이제 포기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레이스라는 거죠. 자기가 포기하면 실제로적으로는 나경원한테 표가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포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랬고 이제 뭐 조경태 후보라든지 홍문포 후보는 나도 준석이처럼 나갔는데 뜨면 좋고 아니면 나가서 이제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고 라는 이름 알리기 정도 이런 느낌으로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도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뜨니까 이제 당대표까지 이제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갔다고 보는데 이제 두 후보는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뭔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가 갖고 있던 가치, 이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좀 식상해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시들해졌다. 그럼 보수가 가져야 될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보수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만 다음 선거에서도 그 다음 어떤 정치적 재기에서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나경원 후보를 약간 지지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뭐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아요. 네. 나경원 후보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대단한 게 없다고 봐요. 왜냐면 친박도 친이도 아니거든요. 친박이라고 하기엔 친박 계열에 서본 적이 없고 네. 친이라고 하기엔 어떤 그 탄핵 정국에서의 모습에 친이 그 성향 의원들하고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친박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기본적으로 어떤 선거에 나왔을 때 뽑는 사람은 있지만 이분의 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선이라는 거는 뭐 원래 네. 친이계 때 이게 떠가지고 쭉 간 거니까. 그러니까 친이 라인이었는데 지금 네. 친이 라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친박도 친이도 아닌 이 중도적 고립 상태에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가진 정치적 역량이나 그런 사선을 해왔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그 나경원 후보는 아깝지만 뭐 저가 그렇게 지지하는 세력은 또 아니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고 이거 뭔가 너무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계보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서 나온 정당이냐 뭐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보수 정당 최초라고 하니까 도대체 네. 보수 정당의 계보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이제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네.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요 세 개가 이제 3당 합당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당이
탄생했고 요거 이제 민주자유당은 기본적으로 그럼 얘기 보수였다는 예, 거예요? 민자당이라고 했죠. 옛날에 이거를 민자당. 네네. 민주냐 민자냐. 뭐 옛날 얘기로 이런 얘기할 때 이제 민주당인데 요 이제 3당 합당할 때 이것은 안 됩니다. 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신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원래 YS가 이제 불러들여고 정치를 시작한 분인데 네. 요 그때 이제 갈라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당이 이제 합당해서 자유당이 됐고 자유당이 이제 당명 변경해서 신한국당 되고 신한국당이 통합민주당, 꼬마민주당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이제 분당에서 나온 당이에요. 열린우리당으로 만들 때 우린 이쪽 계열이 아니야라고 분당에서 나온 분들이 합당해서 한나라당이 되었고 한나라당. 네. 저희는 한나라당부터 거의 알죠. 네. 네, 한나라당이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탄핵 정국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전에 이제 MB의 반엠부 정부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그 탄핵 맞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미래통합당 잠깐 있다 없어졌죠. 미래통합당 됐다가 그 미래통합당하고 뭐 이렇게 분당했다가 요번에 국민의힘? 아니요. 그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이 되죠. 그래서 요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요런 기나긴 역사 속에서 30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30대 대표가 됐는데 잘 하시길 좀 바라봅니다. 또 이제 젊은 정치인들의 역량들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또 개혁과 또 이제 어떤 통합 그리고 이런 본인에게 앞에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권 통합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야권을 개혁해서 이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민주당이 요번에 개혁을 실패하면 대선이 쉽지 않겠다. 이 보수가 벌써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30대 대표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 된 거거든요. 네. 이분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이제 보수 정당 자체는 굉장히 개혁할 의사가 있다는 게 표명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들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요분 저번에 제가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한 박용진 의원 이분도 이제 젊은 정치인에 속하죠. 이분이 첫 5%대를 지지율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제 5% 많이 나온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누군지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 이분이 되든 안 되든 2달에서 1%에서 5%대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500% 상승했네요. 네. 이 주식으로 얘기하면 떡상한 거죠. 네네. 이분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둘이 자웅을 겨룰 정도는 돼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분 위에 뭐 기존에 있던 뭐 그냥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하고 그냥 그저 이재명하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다. 저는 좀 힘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에 정말 혁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에 대한 어떤 당심에 대한 마음, 생각들이, 이 당은 혁신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준석 의원이 아니죠. 대표가 워낙에 지금 이슈로 그냥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의 어떤 이슈나 민주당의 관심은 사실 사람들이 관심 받게 돼버려서. 유이랑 이제 97세대, 90년대 이제 70년대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에 70년대생.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는가를 좀 고민하는 그렇죠. 거죠. 이준석 지금 대표는 뭐 80년대생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가 이제 이준석 교는 어쨌건 대선 후보는 아닌데 대통령을 이 정도 자웅을 겨룰 정도의 당이 된다 그러면. 네네. 지금 보세요. 당대표 송영길 의원 운동권이죠. 이재명 지사 민주화 운동했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씨 운동권이었죠. 그 다음에 그 정세균 의원 네네. 포함해서 전부 민주화에 힘을 다한 건 맞지만 전부 그 세대가 다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튀어 올라와서 싸우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젊은 그 에너지가 한 40%는 있다. 60%는 지금 이재명으로 가더라도 이 정도 힘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개혁의 의지 이런 거에서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당 대표 선거를 민주당은 안 하나요? 했잖아요. 해서 한 거예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냥 무난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이슈가 없었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이슈 없이 흐름대로 쭉 와서 간 거예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된 시나리오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외곽의 정치인에서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노사모라는 게 나오고 노사모가 저금통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막 이슈가 되면서 끌고 올라가더니 정몽준하고 통합을 하는데 당연히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통합하면 정몽준이 그 당시에 거물이었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봤는데 정몽준 씨를 밀어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대통령이 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변화를 갈망하는 에너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감동이 있고 그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쪽으로 갑자기 대세가 흘러가는. 지금 이준석 씨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 출마나 해볼까 나왔다가 어떤 젠더 이슈 이런 거에 젊은이들의 지지가 붙고 그러면서 대세인가 하면 또 사람들이 찍는 사람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없이 이제 무난하게 가는 정당은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변화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물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분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렇게 5%대 올라온 게 좀 가능성이 보인다. 그나마 민주당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분이 한 20%, 25% 올라가면 네네. 대선 후보가 되던 안 되던 굉장히 이분이 이슈몰이를 하다가 석패 정도는 해줘야 민주당이 그렇죠. 어떤 새로운 바람의 느낌을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재명, 윤석열 그렇죠. 이러면 비슷한 느낌인데 이 사람은 검사, 이 사람은 그냥 도지사였는데 운동권. 이 대립구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용진, 윤석열 딱 이러면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구도가 쓴다는 거죠. 구도가.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통령 한번 변화를 기대해 볼까라는 거에서 한 번 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아무리 내가 친문 정권이 싫더라도 이 사람은 친문도 아니었잖아라고 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회장 자꾸 넣었다 뺐다 명태냐라고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도 펼쳐왔고 이재용 사면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이요 사면이 아니라 그 잡아넣은 거에서부터 반대였어요. 이렇게 과연 잡아넣는 게 옳은 것이냐 이미 갔다 왔는데 네네네. 이제 갔다 와서 한 번 또 간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이슈로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필요하시고 이분도 이제 결국 중도에 가까운 계속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좀 민주당의 좀 색채를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갖고 오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색채가 이제 국민들하고 지금 괴리가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도나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같이 가면 같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게 이제 높이 있다 떨어진 거에 이제 거기에 괴리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우리 이준석 씨 이제 대표가 됐죠? 네. 이준석 씨 얘기를 했고 민주당 얘기를 조금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대선 정국이 이제 또 이어지면서 계속 이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얘기 또 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이슈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